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중국인 무리가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에게 한국은 중국이 콧바람만 불어도 폐허가 될 거라며 한국을 욕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났던 노란 머리의 한 여성이 그런 중국인에게 그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다들하며 뭐라고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인도 아닌 미국에서 태어난 이 여성은 대체 왜 한국을 대변하여 중국인들에게 쓴소리를 날렸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24살 코리 알렌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을 저의 제2의 고향, 마음의 안식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사건들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의 시민이었지만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빈부격차에서도 맨 극단에서 살았기 때문에 집도 없이 대충 버려진 폐건물에 터를 잡고 살았죠. 어린 시절 어머니는 마약에 취해 절 돌보지 않은 채 집을 떠났고 아버지 역시 저를 남보듯 대하며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았는지 제 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버려진 폐 건물 안에서 혼자 어린 시절을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나마 제가 지낼 수 있었던 폐 건물이 개발되면서 저는 그 건물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었어요. 17살 나이로 갈 곳도 없이 거리를 다녔었고 세상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것도 저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저에게 노숙 생활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어린 여성인 저는 삶이 고단했습니다. 지옥 같은 삶 속에 몇 차례 지내던 곳을 옮기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무료 급식을 받은 것을 다른 노숙자들에게 빼앗겨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도 허다했죠. 그러던 중 어떤 한 단체의 사람들이 제가 지내던 곳으로 와서 매주 한 번씩 음식과 생활용품을 주었어요. 저는 매우 가난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동양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에게 음식을 나눠준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존재를 알고 국적과 생김새, 기본 지식들을 익혀 알지만 그때는 낯선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은 미국인인 줄 알았어요.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니까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고 그냥 딱 하나 확실하게 인지했던 것은 그 검은 머리 사람들이 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다는 것이었죠. 그 한국인들은 저에게 덮는 이불을 주었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받아본 적 없는 따뜻한 관심이었다 보니 당황스러움을 넘어 그냥 두려움이 세차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본 그 한국인들의 검은 머리카락에는 윤기가 흘렀고 피부에도 번쩍번쩍 광이 났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에게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건지 몰랐고 분명 다른 어두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그런 호의를 받았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세뇌 당하듯이 어렴풋 들은 말이 떠올랐죠. 외국에서 온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사는 거다. 저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일할 곳은 더 많았을 거다. 라면서 늘 검은 머리를 한 사람들을 볼 때면 심한 욕설을 하곤 했었던 기억 말이죠.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저를 돌봐주고 먹을 것을 준 한국인들이 더 무섭고 싫게 보였습니다. 일부러 욕설을 섞은 심한 말을 하기도 하고 팔다리를 휘두르며 반항을 하기도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하면 그 검은 머리 한국인들이 본성을 드러내고 저에게 욕을 하거나 저를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를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어요. 하루는 한국인들 앞에서 그들이 가져다준 물건을 발로 뻥 차버렸는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다른 노숙자들이 참다 못해 달려와 대체 무슨 짓이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노숙자들에게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이 주는 걸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면 언젠가 우리한테 해코지 할 거야 라고 억지 아닌 억지를 부렸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노숙자들도 제 말에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숙자들은 제 말에 흔들리기는커녕 되려 저를 혼내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감히 너 같은 게 행패를 부리냐면서 저를 꾸짖었죠. 실제로 그 한국인들은 제가 난동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를 계속해서 찾아와 도움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이 한국인들이 노숙자들을 도와준 지 정말 오래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무서웠던 저는 그저 그 한국인들의 행동에 이해할 수가 없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도와줘 봐야 개선의 여지가 없는 노숙자들인데 힘들여 도와주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었죠. 한국인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모르는 멍청이는 저였습니다.
제가 멍청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학교도 다녔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고학력을 가진 어른도 있었어요. 배움을 갖지 못했던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이 파산돼서 노숙자가 되었거나 여타 다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리로 내몰린 것이었죠. 사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저보다 더 미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숙자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제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제가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동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있던 거리에서 매일 밤 총소리가 난 것이죠. 경찰들은 부촌 위주로 순찰을 했고, 이런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는 건 흔한 일이라며 순찰 횟수를 몇 번 늘려준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때 한국인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솔직히 한국인들이 이것까지는 어떻게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저희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해가 뜰 때까지 교대로 동네를 순찰하며 저를 비롯한 어려운 미국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 것이죠. 게다가 한국인들이 직접 미국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해준 덕에 매일 총을 쏘는 사람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먹는 걸 챙겨주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저희를 보호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매번 저를 찾아오는 한국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한국인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포함한 어려운 환경에 있던 어려운 삶을 살던 미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 전쟁에 참전했다고 했었고, 한국인들은 미국을 포함해 6.25 전쟁에 참전해준 군인들에게 큰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각각 한인회라는 것을 조직했는데, 이런 한인회에 한 가지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국 참전 용사들이 노숙자로 거리를 전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이 소식이 미국 워싱턴에서 알려졌는데, 이 이야기가 다른 지역으로도 전해지면서 미국에 있는 각 주에 있는 한인회들이 모두 노숙자가 된 6.25 참전 용사들을 살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외면받은 참전 용사들이었고, 많은 세월이 지난 옛일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미국이었지만, 한국이란 곳은 지난날의 과거를 보듬고 지키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는 참전 용사도 아니었는데 그분들만 챙기면 되지 왜 관련도 없는 저희를 돕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분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것은 미군이 맞지만 미군을 보내준 미국에도 빚을 지고 있다며, 미국이란 나라가 설령 그들을 외면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은 그분들의 용기와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한국인 분들의 말씀에 이야기를 듣던 어려운 처지의 미국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국인 미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위대한 국가일까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고, 한순간이라도 한국인 분들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저의 생각을 반성했어요. 그때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소녀가 이런 곳에 방치된 채 있었던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저에게 다가와 제 또래 딸을 키우고 있다며 저의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쭈뼛대던 저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는 따뜻한 미소로 제 눈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지난날 저의 과거에 대해서 한국인 아주머니께 말씀드렸고, 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재미교포 세라 씨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세라 선생님께서는 저를 씻기고 먹여주는 걸로도 모자라 배움을 갖지 못한 저에게 공부까지 시켜주겠다고 하셨어요. 학교를 제대로 다녀본 적 없던 저는 용기를 내서 세라 선생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세라 선생님의 집에서 지내며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자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세라 선생님은 저에게 굉장히 뜻밖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에게도 원래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지낼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혼자 아이를 키웠는데,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하던 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부모님이 미국에서의 삶을 제안하셨대요. 손녀는 우리가 잘 돌보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미국으로 보내겠다며, 미국에 가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될 것이라면서 부모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여기에서 일어났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께서 돌보던 손녀가 아버지를 따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세라 선생님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자신의 딸을 키워주셨던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 분들께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죠. 그러다 지금의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고, 한인의 활동이 빈번한 자신이 저를 돌보는 게 부족할까 싶어서 소식을 부모님께 전했다고 합니다. 사실 매일같이 총격 전에 밤이 되면 불량한 사람들이 거리를 판치는 이 미국이라는 도시에서 부모도 없이 어린 소녀가 홀로 지낸다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돌보면 그만이었겠지만 저를 혼자 두고 집을 비워야 하는 일들이 많았어서 한켠으로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자신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고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하늘에서 보내준 손녀라며 만나게 해달라고 했대요. 이런 이유로 저는 태어나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세라 선생님께서 함께 한국에 와주셨었어요. 비행기를 태어나 처음 타봐서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에 내렸는데 그때를 회상해보면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만큼 한국의 공항은 먼 우주에 있는 다른 행성의 나라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환하게 밝히고 있는 조명 위로 고개를 높게 들어야 볼 수 있었던 엄청나게 높았던 천장과 반짝반짝 빛이 나던 대리석 바닥, 그리고 사람들의 좋은 향기까지 대체 이게 현실인지조차 모를 만큼 너무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늘 미국의 양극화 극단에서 홀로 살아왔던 저에게 한국을 처음 마주했던 순간을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순백의 천국 같은 기분이었어요. 세라 선생님과 짐을 찾고 공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일 거고 직원들도 한국인일 텐데 이 중에는 그 누구도 저희 미국에서처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세라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머님 분들이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어라고는 고작해야 세라 선생님께 배운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가 전부였는데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님은 영어를 잘하셨어요. 보자마자 할머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시더니 먼 길 고생했다며 인사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며 환영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라 선생님과 세라 선생님의 부모님이 지내시고 계신다는 서울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보름을 함께 지냈는데요. 어느 날 세라 선생님께서 다시 자신은 미국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한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한국에 있는 학교에도 다닐 수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저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냈던 서울은 정말 엄청난 도시였어요. 높은 건물들과 잘 정돈된 도로까지. 깨끗한 거리에서는 누워 자도 될 정도였고 무엇보다 서울의 골목에는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조금 으쓱한 느낌을 풍기는 골목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홀로 미국에서 지낼 때는 어디를 다녀도 늘 낯선 사람들에게서 많은 위협을 받았었어요. 10대 후반의 여성인 저에게 나쁜 짓을 하려는 미국인들도 너무나 많았죠. 늦은 시간 거리를 혼자 다니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저보다도 어려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늦은 시간에도 문제없이 다녔었어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저 혼자만 외딴 곳에 온 고양이 마냥 숨어 다니기 바빴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어느 날은 한국에 있는 어느 한정식 집을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 상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식이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밥도 있었고요.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한국인 아주머니 분들께서 해주신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얼른 먹으라고 하셔서 수프를 떠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고기 같은 게 들어가 있고 희면서 투명한 무언가가 섞여 있는데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건 한국에서 뭇국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몸에 아주 좋은 국물이라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 옆에 계시던 할머님은 계속해서 반찬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미국보다 한국이 더 부자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태어나 미국에서 본 거라곤 어두운 한림가와 욕설, 폐건물들과 경찰 사이렌 소리밖에 기억나지 않으니까요. 당연히 한국이 음식도 비쌀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 저 먹으라고 계속 반찬들을 새로 주문하셨던 거죠. 할머님과 할아버님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할머님께서는 한국에선 이런 반찬이 모두 무료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반찬들이 무료라니 전 너무 놀랬었어요. 미국에선 물조차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할 정도인데 그때 당시에 진짜 속으로 너무 놀랬었어요. 뭐 지금이야 거의 한국인이 다 돼서 익숙하지만 말이죠.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는 저를 친 손녀처럼 아껴주셨습니다. 평일이면 늘 학교에 갈 수 있게 준비물도 챙겨주셨고 학교를 마치고 오면 할머님은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서 제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제 삶이 또 한 번 변화를 맞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는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손을 잡고 서울에 있는 경복궁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한국의 전통 문화들도 배워야 한다며 과거에 왕이 살았다던 경복궁에 데려가 주셨는데요. 도심 속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과거 한국의 궁이었다는 경복궁의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었고 새로운 심장 떨림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저는 처음 한복이라는 의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곱디 고운 파스텔 톤의 색상을 가졌던 한복은 저에게 정말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한복을 입혀주신 할머님께서 제 모습을 보시더니 너무 예쁘다면서 제 볼에 뽀뽀해 주시고 할아버님께서는 연신 사진을 찍어 주셨었어요. 그때였을 거예요. 한 동양인 무리가 한복 체험하는 가게에 들어왔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은 한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화가 난 것인지 따지는 모습으로 언성을 높였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었고 경복궁에 온 김에 한복 체험을 해보자는 일행과 싫다던 일행이 가게에서 언쟁을 벌였던 거였습니다. 굉장히 가게 안은 시끄러웠어요. 가게 주인이 말리면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데도 언쟁은 계속되었었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를 보호하시면서 밖으로 얼른 나가자며 그 중국인들을 피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중국인들의 몸부림에 저희 할머님께서 밀쳐져서는 넘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할아버님은 그런 할머님을 부축했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영어로 막 뭐라고 했었죠. 그랬더니 그 중국인들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할아버님께서는 제가 봉변이라도 당할까봐 얼른 제 앞을 막아서더니 고개를 숙이시며 사과를 하시더니 할머님과 저를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할아버님께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고개를 숙이시냐면서 그때 처음 때를 피웠었어요. 그때 할머님께서 제 등을 토닥이시더니 다 지나갈 일들이니 노여워 말라고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때 이를 계기로 한국의 과거 역사를 배우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았으며 다른 국가들의 역사와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었죠. 시간은 흐르고 저는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앞두게 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에게 한글은 물론 영어도 가르쳐 주셨었어요. 알고 보니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지난날 미국에 사셨던 적이 있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는 이 두 분께 따뜻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으며 올바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서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며 세라에게 이야기를 해뒀다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 말씀에 사실 저는 당시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두 분께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렸지만 제 손을 꼭 잡은 할머님께서 우리도 이제 많이 늙었고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미국은 큰 나라라면서 더 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할아버님과 할머님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때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었는지 태어나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님께서 저를 꼭 껴안고 저에게 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녀, 다시 태어나 곁에 와주어서 고맙구나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할아버님과 할머님은 저에게 있어 부모님 그걸 넘어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저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지키고 싶은 분들이에요.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 훌륭한 어른 되겠다 말입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다시 만난 세라 선생님과 다른 한국인 분들, 그리고 함께 지냈었던 미국의 어려운 처지에 있던 분들, 모두가 저를 보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온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럴 만도 했겠죠. 잘 먹지도 못해 깡 말랐었고 잘 씻지도 못해 거무잡잡했던 제가 하얀 피부에 살도 포동포동 올랐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저를 친손녀처럼 보살펴 주었던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에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당연하게 한국인들도 있었죠. 영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한국과 같은 아시아계에서 온 일본인과 중국인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교수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너무 뜻밖의 행동을 하는 학생들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학생들은 중국에서 온 학생들이었어요. 토론하는 시간에 갑자기 자신들 중국의 역사에 대해 주구장창 늘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야 자신들의 나라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 화가 너무 나는 거였죠. 왜 그랬냐면 가만히 있는 한국을 뜬금없이 언급하더니 한국이 엄청난 후진국이라는 둥, 먹을 것이 없어 거지들이 지천에 널렸다는 둥, 중국이 콧바람만 불어도 한국은 폐허가 될 거라는 둥의 듣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그것까지도 참아냈는데 이 말은 도저히 참기 힘들더라고요. 글쎄 한국은 결혼하고 애를 낳지 않아서 한국에 가면 경제성장에 단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늙은이들만 수두룩하다는 말이었죠. 순간적으로 저는 너무 욱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말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떠들어대는 그 중국인 학생에게 소리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것들이 한국에 대해 뭘 안다고 입을 놀리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맞받아치니 그 중국인 학생은 너처럼 경제대국의 미국인이 뭐 하려고 한국을 두둔하는 거냐면서 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그 중국인 학생에게 그 입을 꼬매버리기 전에 닫으라고 말하고는 중국이 수십 년간 한국을 침략했던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고 당신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몹쓸 짓을 하며 다른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똑같이 베끼고 있을 시절에도 한국은 한국에서 벌어진 모진 일들을 모두 이겨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선진국이라고 말했습니다. 12억 명이라는 인구가 고작해야 짜퉁 천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만들었을 뿐이지만 한국은 단 5천만 명의 인구가 IT 강국, 문화 강국이라 불리며 최고라는 소리를 듣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타국의 학생들은 제 말에 동의하면서 박수를 쳐줬고 중국인 학생은 기가 죽은 듯 자리에 조용히 앉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중국인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지고 강의실을 나왔습니다. 나는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말이죠. 방학이 되고 저는 세라 선생님과 함께 한국에 있는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을 만나러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 드리려고 이것저것 선물도 잔뜩 사서 말입니다. 빨리 두 분을 보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어요. 시골로 내려가신 할아버님과 할머님이 계시는 경상북도 안동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분은 저를 보시자마자 버선발로 나와 저를 안아주셨고 할머님은 우리 손녀 왔냐면서 제 엉덩이를 토닥여 주셨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님은 닭 한 마리를 넣어 푹 끓여서 수제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진짜 얼마나 맛있던지 한 그릇을 뚝딱 먹고 두 그릇째는 두 분께서 재배하신 배추로 만든 김치를 넣어 정말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할머님 품에서 꼭 껴안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잠시 마당으로 나갔는데 깊은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보고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지난날 저의 옛일들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흘러 지나갔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가요? 어린 시절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분들과 세미 선생님, 그리고 우리 할아버님과 할머님까지 저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태어나지 못했지만 한국인 분들 덕분에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미 선생님과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살 것이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도 감히 한국을 욕되이 하는 중국 학생들에게도 본때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저 정말 복받은 사람 아닌가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게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서 팔에 닭살이 돋더라고요. 여하튼 우리 코리 알렌 씨 앞으로도 할아버님과 할머님과 그리고 세미 선생님, 한국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우리 한인회 모든 분들까지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들려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